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 번에 나누어 아프리카 동북부에 위치한 내륙국 에티오피아의 여행담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선 먼저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 자리한 코리안 빌리지를 찾았습니다. 이 마을에는 한국전에 참전한 군인 가족과 그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1968년 5월 당시 에티오피아 셀라시에 황제가 한국 참전비 제막식에 직접 참가한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들러보실까요? 에티오피아 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세계 최빈국의 대명사로 우리 머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 나라가 작거나 인구가 적거나 자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명국가입니다. 면적은 한반도의 5배나 되는 약 110만 평방킬로미터에 인구는 약 1억 2천만 명에 이릅니다.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지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해발 2330m 고원지대에 자리 잡은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 본래 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2022년 현재 도시 광역권 최대 인구 약 530만 명이 사는 이날의 주요 관문으로 큰 규모의 위용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내리기 전에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건기 탓인지 황토빛이 대지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디스아바바는 아프리카 인구 약 13억의 정치경제 허브 도시의 하나로 55개국이 가입한 아프리카 연합본부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시에 2004년 오픈한 우리나라 명성 크리스천 메디칼 병원이 현재 이 나라 최고 의료기관으로 명성을 높이고 있음도 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전 참전 가족이 사는 코리안 마을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낡은 중고버스에 가득 탄 승객들은 힘든 하루하루를 사는 얼굴이었지만 길게 늘어선 좁은 가게 사이를 손을 마주잡고 걷는 연인과 물건을 흥정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정겨움을 느꼈습니다. 참전용사 가족들이 일하는 직조 공장에 들어섰습니다. 빛바랜 안내판과 채광이 제대로 되지 않는 어둠침침한 작업장 내부에서 파란 옷을 입고 옷감과 카페트를 묵묵히 짜면서 물끄러미 응시하는 여인들의 모습에서 애처로움을 보았습니다. 이어 옷감을 짜기 위한 실타래와 완성된 카페트 등을 보며 만들어진 물건이 잘 팔리기를 기대했습니다. 사실 에티오피아는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 당시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이 공군 전투 비행대대만을 파병한 것과 더불어 육상 부대로는 에티오피아가 유일합니다. 당시 에티오피아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는 1200명 수준의 황실 근위대 1개 대대 일진을 파병한 이래 모두 오진까지 약 6천여 명이 참전하여 253차례의 전투를 벌여 전승하는 용맹을 발휘합니다. 그 많은 전투에서도 한 명의 포로도 없었으나 124명의 전사자와 536명 부상자의 희생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들 전사자의 이름과 전투 내용은 춘천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비와 기념관 안에 새겨져 그들의 고귀한 뜻과 희생을 기리고 있음을 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마을 방문은 아디스아바바의 한국전쟁 참전기념공원을 찾았습니다. 우선 이곳에 참전기념비를 보는 순간 기념관과 주변 조각 전시물은 달랐지만 우뚝 솟은 춘천의 참전기념비와 꼭 닮은 쌍둥이 참전기념비라는 느낌이 확 다가왔습니다. 이는 모양도 같았지만 그 먼 시간적 지리적 공간을 뛰어넘는 자유정신도 같다는 사실은 양국 간의 우정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때 같이 간 KTV의 현지 촬영팀은 얼마 남지 않은 생전 참전 노병과의 대화를 나눕니다. 그들은 전쟁 전까지 한국과는 아무런 역사적인 인연도 없고
알지도 못했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는 긍지와 패기는 여전히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이 휴전이 되면서 고국으로 돌아온 참전 군인들에게 셀라시의 황제는 이들이 살아갈 땅을 하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디스아바바의 코리안 빌리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러니하게도 이름과는 달리 한국인은 한 사람도 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74년 황제를 폐위시킨 급진적인 공산주의자 맹기수트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17년간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이유로 참전 군인의 직업도 빼앗고 연금도 끊는 등 온갖 박해를 가합니다. 이때 맹기수트는 공산주의에 총을 겨눴다는 이유로 에티오피아의 한국전 참전 자체를 숨기려 합니다. 그는 또한 주요 산업과 금융기관 그리고 토지 및 도시민의 재산을 국유화하고 집단농장을 만듭니다. 또한 그는 북한을 왕래하는 등 친북한 정책을 취하나 대기근까지 발생하여 국민들의 참혹한 생활 환경이 영국 BBC를 통해 알려집니다. 따라서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국전 참전 가족들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최빈곤층으로 떨어집니다. 특히 맹기스트는 공포 없이는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다며 무차별적이고 공포의 붉은 테러라고 불리는 엄청난 살인 행위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살해당한 숫자는 약 10,000명에서 75만 명으로 추산할 정도로 캄보디아의 공산주의자 붉은 루즈가 저지른 200만 명을 학살한 킬링필드의 버금가는 비극이었습니다. 이에 죽은 자들의 영영을 위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비는 레드테러 순교자 기념박물관을 2010년에 건립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을 이루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에 참전한 외국 군인들이 한국에서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어린아이를 입양할 목적으로 자신의 나라로 데리고 간 일은 많으나 흑인인 에티오피아 참전 군인에게는 한 사람도 가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만일 같다면 사회주의 국가로 바뀐 17년간 동안 암흑 세계에서 어떻게 견디며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고교생 시절이었던 1968년 5월 춘천 의암 호변의 한국전 참전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하는 에티오피아 셀라시의 황제를 환영식장에서 직접 본 일과 황제가 귀국한 지 6년 뒤에 공산주의자에게 폐위되어 225대까지 이어지던 세계 최장의 왕조가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둘러본 후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을은 입구부터 정말 가난하구나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비가 셀 것 같은 녹슬은 함석 지붕을 얹은 집들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은 다름없는 빈민가를 연상케 하는 등 무어라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정확한 통계 자료는 알 수 없었으나 이 마을에는 약 6,000명 정도의 참전 후손들이 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마을의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우리의 코이카에서 지원해준 학교로 잘 지어진 건물과 교실 그리고 놀이시설 등이 있는 반면 해외 개발 협력 사업에서 흔히 보는 일이기는 하나 건립 이후에 우리의 지원이 줄어들면 시간이 흐를수록 관리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깨진 변기 등에서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좋다고 생각한 것은 작은 도서관은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회성이 아닌 얼마 동안이라도 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전 참전 후손들이 주로 거주하는 코리안 빌리지를 떠나면서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일을 잊지 않고 우리 정부나 기업은 물론 개인 차원에서 크거나 작거나를 떠나 지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을 떠나 주위를 둘러보니 가난은 이 마을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일로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변화를 놓치지 않고 2050년에는 아프리카 1등을 노리는 이들의 노력에 응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지지리도 가난한 때가 생각났습니다. 이제 숙소로 돌아와 예쁘게 수놓은 듯한 에티오피아의 전통 음식인 인제라를 먹으며 오늘의 일보다 내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사실 생각해보면 당시 에티오피아의 정치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자유와 평화 추구라는 정신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일은 너무나 인상 깊고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티오피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애정은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참전 용사들이 이 땅을 떠난 지 거의 70년이 지났습니다만 그간 우리가 이룩한 번영과는 달리 그들은 아직도 세계 최빈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코리안 빌리지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이 마을은 물론 국가 전체가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뵙기라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